밤하늘에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이건 정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철학자부터 과학자, 그리고 바로 우리까지 모두가 던져온 질문일 거예요. 바로 이거요. 이 넓은 우주에 우리뿐일까?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이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었다면 어떨까요? 시작 단추를 잘못 깨었다면요? 여기서 바로 전설적인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등장합니다. 세이건은 우리가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외계인을 찾는다. 그 전에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더 어려운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고 말이죠. 자, 그럼 진짜 질문이 뭘까요? 그건 바로 생명이란 대체 무엇인가? 입니다. 와, 이 질문 하나가요, 외계 생명체를 찾는 이 모든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솔직히 우리 생명체 하면 뭘 떠올리나요?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쵸? 탄소로 되어 있고 꼭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하고 뭐 그런 거요. 근데 세이건은 바로 이 생각이 우리의 상상력을 가두는 너무나도 좁은 틀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 두 관점, 차이가 정말 크죠? 한쪽은 뭐랄까 생명이 살려면 딱 요 정도 온도에 물도 있어야 하고 이런 골디락스 존만 찾아다녀요. 하지만 세이건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명이라는 건 그냥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거기 사는 생명체한테는 거기가 바로 완벽한 세상일 거라는 거죠. 바로 이 말이 핵심을 꿰뚫어요. 다른 세계에서 진화한 생명체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자기네 환경을 극찬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한테 물이랑 산소가 생명이듯 저기 타이탄의 메탄 바다에서 사는 생명체가 있다면 걔네한테는 메탄이 바로 생명의 젖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볼까요? 세이건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아주 뜻밖의 장소입니다. 바로 태양계의 왕, 거대한 가스 행성 목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발 디딜 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 어마어마한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 목성의 대기 속에요. 거기에 복잡한 생태계가 떠다닌다고 상상한 겁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사고 실험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이거 진짜 무슨 외계 행성판 자연 다큐멘터리 같지 않으세요? 싱커라고 이름 붙인 이 가상의 생명체는요, 일단 목성 대기 위쪽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중력 때문에 아주 천천히 끝없이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러다 어마어마한 압력에 짓눌려 사라지기 바로 그 직전에 자신의 자손들을 다시 저 위, 상층부로 쏘아 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명의 순환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근데 이 생태계가 싱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거대한 열기구처럼 수소가스로 몸을 채워서 둥둥 떠다니는 플루토라는 녀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플루토를 잡아먹는 아주 날렵한 헌터도 있을 수 있겠죠. 세이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런 먹고 먹히는 경쟁 속에서 언젠가는 자기들만의 철학이나 수학에 대해 토론하는 그런 지적인 존재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상상했어요. 정말 스케일이 다르죠? 자, 이 거대한 목성에서의 상상 여행을 마치고 이제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이웃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바로 화성과 금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외계 생명 탐사라는 게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와, 우리가 화성에 대해 가진 환상은 정말 오래됐어요. 시작은 1877년이었죠. 이탈리아 천문학자 스키아파렐리가 화성에서 카날리를 발견해요. 이게 이탈리아로는 그냥 자연적인 물길이나 수로 같은 건데 이게 영어로 번역되면서 인공 운하, 즉 카넬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작은 오역 하나가 화성에 지적인 문명이 있다. 는 엄청난 상상력에 불을 지폈고 심지어 H.G. 웰스의 소설 우주전쟁까지 만들어냈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화성에서 보고 싶었던 건 운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저 별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계 탐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을 탐사하는 여정이기도 한 겁니다. 좋아요. 이제 화성은 잠시 잊어주시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펄펄 끓을 정도로 뜨겁고 두꺼운 구름 담요에 영원히 갇혀버린 세상. 네, 바로 금성입니다.
만약에요, 그런 금성에서 지적인 생명체가 진화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문명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맑은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양도, 달도, 저 반짝이는 별들도 본 적 없이 그저 뿌연 구름 천장 아래에서만 살아온 거죠. 과연 이들에게 우주라는 개념이 있기는 할까요? 세이건은 바로 이 장면을 상상해 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최초의 금성인 우주 비행사가 로켓을 타고 그 두꺼운 구름층을 뚫고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마주한 그 끝없는 어둠 속 보석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별들, 그 눈부신 우주를 본 순간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밤하늘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동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의 종교적인 충격에 가까운 경험 아니었을까요? 결국 이 모든 상상과 탐사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저 광활한 우주를 올려다보면서 다른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세이건은 그 답이 단순한 과학에 있는 게 아니라 철학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이건의 관점에서 생물학은요, 물리학 같은 게 아니에요. 딱 떨어지는 법칙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사학에 가깝다는 거죠. 수많은 우연과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단 한 번뿐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의 생명사가 그렇듯이 다른 행성의 생명체도 분명 그들만의 아주 고유한 역사를 써내려 갔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역사학과 생물학이 주는 교훈이 정확히 하나로 만납니다. 그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타자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외계인을 찾는 건 사실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역사, 전혀 다른 환경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되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삶을 향한 여정에는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따라옵니다. 세이건은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좀 도발적이기까지 한 윤리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만약에 화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설령 그게 아주 하찮은 미생물 하나라고 해도 우리는 화성을 개발하거나 자원을 캐낼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 그것이 화성을 이용해 얻는 그 어떤 이익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와 다른 존재, 타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고 우주적 관점에서의 윤리라는 겁니다. 칼 세이건의 이 깊은 우주적 상상력을 따라오다 보니 어느새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하지만 이제 이 질문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른 존재를 찾는 이 탐색이 정말로 우리 자신을 찾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그 거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싶으신가요?